또 한 2주 만에 또 뵙는 것 같은데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닉네임을 좀 바꾸신 박가드님이 어제 혼자 고기를 맛있는 걸 먹으러 어디를 갔다 왔다고 박가드. 어디요? 박가드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 힘을 내겠습니다.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예, 무슨 고기를 드셨는지. 우리 고기를 먹었으니 오늘 한 5할 정도는 해보겠습니다. 또 하다가 중간에 오리발 내리시 하시고. 제가 오늘 좀, 때 안 맞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밤에 문 열어놓고 자서 그런가 이제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목소리가 그렇지 않아요? 마티스를 좀 해보려고 노력 중이시네요. 예, 박가드님하고 이렇게 이제 저렇게 시작을 해봤고요. 예, 하얀나미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예, 항상 인사가 짧네요. 너무 짧은데. 아주 신비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를 비밀로 하겠습니다. 예, 그걸 안 물었는데 별로 붙지는 않았는데. 예, 우리 덕 선생님. 예, 저는 여러 가지 바쁘게 지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준비하느냐고 또 바빴습니다. 제일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기가 막혀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박가드님이 가장 자료를 많이. 아이고, 아닙니다. 네. 자료 숙지 능력이 아주 떨어져가지고, 지금. 서로 겸손한 가운데. 팟캐스트 자, 얘기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무슨 주제를 했는지도 얘기 안 하고 자기들끼리 떠든다고 그렇게 네네.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시작하시죠. 네. 오늘의 주제. 원더우먼입니다. 빠밤. 와, 원더우먼. 디리리리리리. 네, 제가 아주 음악이 좀 기다렸습니다. 깔렸으면. 네. 원더우먼 어떻게, TV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처음 봤어요. 실사로는. 네. 세대가 다르군요. 여기서 다 들통나고요. 네,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네. 옛날에 원더우먼 팔찌. 네네. 그것도 팔고 그랬어요. 맞아요. 진짜요? 예, 맞네. 그러고 보니까. 네, 함석 비슷한 걸로. 네, 제가 제일 어립니다.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납니다. TV에서. 그게 함석이었어요? 아니, 몰라요. 하여튼 그런 은빛 나는 거. 그렇군요.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보러 갔었는데, 오랜만에 참 이게 재밌는 영화 봤다고. 그쵸. 너무 멋있다고. 네. 하고 중간에 약간 울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있었나? 예. 울컥할 저도 좀 만하죠. 약간. 오늘 또 다룰 게 또 네. 여성관인데 맞아요. 벌써 이 언어적으로 봐도 집사람 이런 말들이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말인가. 예, 오늘 집에 있어요. 그렇군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지? 예, 호칭이 이상해져 버려요, 바로. 아내? 예, 원더우먼. 예, 우리가 이제 슈퍼맨과 이렇게 보통 1대1로 이제 떠올리게 되는 네. 여성? 이렇게 거의 진정한 걸크러쉬. 그렇죠. DC의 대표적인 여성 캐릭터죠. 예. 어떠세요? 우리 하민 나비님, 이게 오랜만에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이 여성, 저희도 지금 3명 남자의 여성 1명인데요. 그러니까요. 여성을 네. 주제로 한 영화 이걸 다루게 됐는데 어떠십니까, 네. 소감이? 제가 지금 너무 외로워요. 여성 게스트를 한번 모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지금도 성비가 안 맞아가지고 오늘 제가 고군분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대결 구도로 꼭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약간 그렇지 않았는데 이거 우주 원리 준비하다 보니까. 맞추려면 네. 삼음 삼량으로 해가지고 3명은 나와야 되는데 미팅하는 겁니다. 3대3으로. 훨씬 좋죠. 예. 봄 좀 지났다고 또 이렇게 싱숭생숭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저도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예, 오랜만에. 그리고 또 이런 영화는 또 흔치 네. 않겠다. 예, 여성으로 해서 이제 꼭 성공하는 영화들도 많지 않았었는데.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이 원더우먼의,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지금 흥행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주인공을 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여주인공이 아주 화제죠. 배우 이름 게일 가도시고요. 이스라엘 출신의 과거 이제 모델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헐리우드 배우로 크게 이제 하고 있고, 지금 원더우먼 캐스팅에 굉장히 적절한 인물로 아주 화제가 되면서 그녀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주인공 중에서 이렇게 특히 여자 영웅? 예. 네. 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네. 이렇게 경력이나 외모나 그런 면에서 네. 적절한 인물이다라고 또 생각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논란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일단 접어주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군필이에요, 군필. 네, 군대 갔다 왔죠. 일단 이게 보세요, 그 샘 해밍턴인가? 네. 호주 출신. 네, 맞아요. 요즘 샘 해밍턴. 어디 저기 슈퍼맨이 돌아왔다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처음에는 약간 비호감도 있었는데 네. 그 진사. 진짜 사나이. 네, 진짜 사나이 나오고 고생하고 막 이렇게 군필이 됐나요? 막 굴러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의 군대 갔다 온 거랑 마찬가지로 치자 야. 하면서 호감이 됐거든요. 엄청난 호감이 됐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그런 얘기 많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특히 여성 중에서도 이제 이시영. 네. 거기 원래 그러기도 했고. 이시영이 그 배우가 아니라 권투 선수로 이제 소개가 되는 건가요? 권투 선수로 이제 이게 이름을 많이 알렸던. 맞아요. 네. 그렇죠. 이 군필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군대를 의무로 갔다 오나요? 의무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남자 여자 공이 아마 갔다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그 군대에서 우리나라 네. 군대 가면은 뭐 그냥 땅이나 파고 오잖아요. 그런 건가요? 삽질. 네. 거기 이스라엘은 이제 그 모든 어떤 네.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조직 문화를 군대가 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벤처 기업도 사실은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아니면 군대에서 이미 그걸 만들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는 그 주류가 이 군대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좀 잘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엘리트 네. 교육 같은 그렇죠. 개념인가요? 그런 걸 거기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벤처를 그 사람들 많이 만들거든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만들면은 네. 미국에 거기서 다 사가죠. 그런 걸 만드는 게 이제 군대에서부터 다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일종의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인재 길러는 사관학교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특수 인재를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겠네요. 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32살이래요. 겔가도시. 그렇군요. 아직 네. 젊으시네요. 그런가요? 저도 좀 놀랐던 네. 게 찾다 보니까 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자기 남자하고도 뭐 그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도 뭐 자기 애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딸둘. 딸둘인가요? 결혼도 했고. 그래서 좀 놀랐어요. 저는. 32이면은 23살 정도에 결혼했던 얘기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2008년에. 네, 그러니까 일찍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진정한 원더우먼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여성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호감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페미니스트. 그렇죠. 네. 그것도 역시 남성 중심적 그럼요. 해석이죠. 여성도 군대 가라.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뭐 군대 가봐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군대 가봐야 사람 된다. 뭐 이런. 그 얘기는 진짜 네. 여자는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그렇죠. 식의 그런 게 깔린 것 같네. 네. 군대 가서 느낌이. 삽질만 한다는데 어떻게 된 그럼요. 겁니까? 남성과 죄송합니다. 여성 삽질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 좀 그렇고요. 역할이 네. 있는 거죠. 예. 네. 오늘 얘기 좀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오늘 되게 조심해야 되겠네요. 오늘 원더우먼 이 여성관이에요. 여성관. 예. 핵심이. 그래서 어쨌든 이 주인공이 이제 이런 어떤 출신들이 이제 화려하게 있고요. 뭐 본드걸도 될 뻔했었다. 예? 그죠? 네. 오디션에 봤었는데 그 퀸덤 오브 솔라이스 본드걸 역할이었대요. 근데 거기 갔다가 이제 그 오디션 상황을 본 다른 영화 감독이 이제 분노의 질주 감독이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분노의 질주에 캐스팅이 돼서 데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분노의 질주에서 맨 처음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외모가 네. 뭐 그때는 더 어렸겠지만 네. 완전히 이제 수려했죠. 그래서 뭐 확 눈에 띄는 그때 배우였었죠. 사실 뭐 본드걸이 안 된 건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본드가 주인공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걸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부속품 느낌. 성적 코드를 담당하고 있죠. 맞네. 그런 네.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원더우먼을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드걸로 성공한 여배우가 거의 없죠. 그러네요. 네. 거의. 맞아요. 좀 소비되는 본드걸은 느낌이 있어요. 지나가는 정도. 예. 뭐 그것으로서 인기 그 정도의 인기 뭐 그 정도죠. 예. 그렇군요. 뭐 지옥 훈련도 이렇게 했다고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근데 또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요 며칠 들어서 나오는 네.
이제 또 반대하는 이 원더우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디 댓글을 보니까 그 갤가돗을 원더우먼에 캐스팅한 게 최고의 캐스팅이면서 갤가돗을 원더우먼으로 캐스팅한 게 최악의 캐스팅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그 댓글을 봤어요. 이스라엘 그 인이다 보니까 현재 이스라엘에서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교전 중인데 2014년도에 갤가돗이 이제 이스라엘 전쟁과 군대를 옹호하고 응원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반대되는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제 어떻게 이런 인물이 전쟁을 옹호하고 이런 글을 올릴 수 있는 인물이 원더우먼의 캐릭터를 맡을 수가 있냐 해서 상영 반대 그리고 그런 상영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상영 금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상영 금지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의 위쪽 있잖아요. 이제 알제리? 이슬람, 티니지, 알제리, 그런 중동 지역하고 아프리카의 이슬람 믿는 쪽, 이런 쪽은 상영 금지나 상영 반대 운동 등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안 본다라는 분도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의 어떤 전쟁과 그런 감정들이 되게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천 년 된 거죠. 그것들이 이제 여성 한 명으로 인해서 다시 또 이제 불거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또 반면으로 이 갤가돗이 이스라엘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 나라를 응원하는 것처럼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자기는 그게 틀린 게 없지. 네. 아니, 제가 우리나라 탄일전을 하는데 내가 세계적인 배우고 스타이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일본을 응원한다거나. 이럴 수 없는 그런 애매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꼭 이게. 그래, 이 부분에서 사실 민간인 학살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을 할 수 있는, 비난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가 모아나하고 좀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모아나 같은 경우에 여배우 원래 여주인공의 목소리 역할을 한 사람을 하와이 원주민 소녀를 뽑았거든요. 네. 하와이 원주민 소녀를 뽑아서 사실은 최적의 캐스팅이다라고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그 하와이 원주민 소녀가 실제로 거기에서 나왔던 그런 것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최적이었어요. 어머니이면서도 군대를 갔다 왔고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사실은 최적이었는데 이 2014년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SNS에 한번 날린 거 이게 좀 안타깝다. 결정적인 실수를 이렇게 되네요. 네. 결국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응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그 유대인들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레바논뿐이 아니고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걱정하는 게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선민 사상이라고 부르는 이제 시오니즘, 이런 거하고도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영웅 영화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지금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어떤 미국에서 가장 큰 자본을 대는 그 사람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 깔려 있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된 것이 그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걸 전면에 사실 내세운 게 아니었는데, 근데 그 유대인이 직접 그거의 주인공이 돼서 어떤 영웅이 돼버렸으니까 그게 좀 더 논란이 크지 않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돈은 벌 만큼 버는 것 같아요. 그냥 엄청나게 했고, 아주. 또 재미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앞으로 이제 DC 영화에 계속 이분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으로서는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기화로 해서 DC에서도 이제 그 여성 캐릭터 주인공들을 더 많이 지금 만들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있더라고요. 좋네요. 이게 이제 이 영화가 정말 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 맨 오브 스틸로 이제 시작을 해서 슈퍼맨이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배트맨과 슈퍼맨에서 이제 진짜 찌질한 남자 둘이 싸우다가 찌질한 이유 가지고 막 찌질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래갖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저도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때까지 정말 짜증 났거든요. 사람은 별 상관없고 하다가 원더우먼이 등장하면서 음악이 나오는 순간 기립박수를 쳤다고 하죠, 사람들이.
그 장면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우리 박가드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배트맨 슈퍼맨 영화 때문에 그 마지막에 그 걸크러쉬 하는 이 원더우먼의 장면 때문에 이번 영화를 보게 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없었다면 이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너무 강렬하게 다가와서요. 근데 저는 그 영화도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박수를 쳤잖아요, 그때. 지루하게 보다가 갑자기 딱 어떻게 보면 여성이 등장해서도 그렇지만 갑자기 이쁜 여성이 와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그 멋진 것을 이번 영화에서 잘 그려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배트맨과 슈퍼맨이 절반의 성공도 아닌 하여튼 뭐 그런 성공을 했다가 이제 DC의 운명이 걸렸다. 원더우먼 이 영화가 나와서 성공 못하면 DC는 진짜 망한다. 기로에 서 있었군요. 너무 이렇게 그 기획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짝이 이제 막 비판들이 나오고 했는데 그 우려는 조금 이제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유대인 아까 하다 말았었는데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 이렇게 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뭐 이런 걸가 아니고 어머니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따라간다면서요. 어머니 이제 아버지가 뭐 다른 종교를 하고 어떤 뭐 유대인이 아니고 이런 게 상관이 없고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인 그런 모계 사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좀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아빠가 동양인이에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그 유대로 볼 수 있는 그렇죠.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이어도.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뭐 한민족이라고 예전부터 우리 독립민족이라고 했잖아요. 단일민족이라고 이렇게 뭐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얼굴이 비슷하고 이런 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혼혈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 혼혈이 돼서 얼굴 형태가 다 달라도 어머니 계통만 쭉 유대인 계통이었으면은 이제 유대인이라는 거죠. 약간 어떻게 보면 과학으로 보면 미토콘드리아를 유전자를 더 인정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또 이게 이제 다른 해석으로 문화적인 해석으로는 유대 문화 그러니까 교육은 어머니가 담당을 하니까 유대인의 문화 양식의 문화 유전자를 전해주는 게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어머니로부터 들어가게 되면 그건 유대인이다.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면 교육은 유대인으로서 계속 받아 나가는 건가요? 내가 유대인으로 그렇죠. 살고? 그럼 민족주의가 더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거는 이렇게 전 세계를 좀 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되게 넓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이제 그 유대인이 2000년 동안 떠돌아 당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 없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저절로 이런 문화가 생긴 건 아닐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걸 유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저기 막 다 돌아다니는데. 그렇죠.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느 국적을 가져도 유대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서민 사상이 강해서 다른 뭐 민족이나 다른 나라하고 이제 그렇게 양립하기가 존립하기 좀 어려워서 그런 분이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엄마만 한 혈통이다면은 이거는 뭐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이게 민족이라는 개념을 다 그냥 그 유대 민족이라는 걸 다 포용을 해버린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 되게 어떻게 보면 넓어지는 거죠. 상당히 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좀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마존 나라 같네요. 뭐, 여주인공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감독이 이제 또 중요할 거예요. 감독도 여성 감독이죠. 그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감독이 패티 젠킨스라는 감독인데요. 원래는 다른 분이 감독을 하기로 했었대요. 근데 2015년 4월에 이제 관점 차이로 그 감독이 이제 미셸 맥라렌이라는 감독이었는데 갑자기 관뒀죠. 갑자기 관두게 되고 일주일 만에 후임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패티 젠킨스라고 하는 여성 감독입니다. 근데 이 여성 감독이 또 신의 한 수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여성 감독이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그것도 연출했더라고요. 저는 안 봤는데. 저도 안 봤는데. 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19금 영화거든요, 이게. 근데 그 책으로 소설로 먼저 나온 건데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돼서 전 세계 여성들을 열광시켰던 그런 소설인데 그걸 극화를 했죠. 그 영화를 했는데 1편이 망했어요. 망했어요? 네. 그리고 2편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여성적인 시각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더우먼이 지금 대박을 쳤잖아요. 그 여성 감독으로서는 오프닝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네. 북미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그 처음 개봉하고 주말 3일간 1억 5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한국 돈 얼마야? 계산도 안 되네요. 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진짜 여성을 상징하는 영화가 돼버렸네요. 네. 이 정도면 뭐 거의 유일한 최고의 영화 아닐까? 그래서 여성 감독으로서 많은 그런 뭐랄까요, 여성관이 많이 그 접목이 됐죠, 이 영화에. 그래서 저는 초반이니까 좀 가볍게 재밌는 얘기로 들으면, 저는 이 원더우먼 영화가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제일 걱정했거든요. 복장이 그 원더우먼 그 만화로 나올 때부터도 그랬고 좀 이렇게 야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많이 다른 캐릭터들도 슈퍼맨도 그렇고 배트맨도 그렇고 뭐 마블의 그도 그렇고 수십 년 된 캐릭터 보니까 좀 옷이 유치할 수 있고 좀 쫄쫄이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멋있게 극화하느냐가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유치하지 않게 영화를 너무 잘한 거예요, 영화에서. 네, 그래서 초반에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쵸. 그게 굉장히 이 영화를 그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그런 여성 캐릭터들도 다 어떤 다양한 갑옷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원더우먼이 입고 나온 원더우먼 갑옷도 그 갑옷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묻어놨고요. 중간에 원더우먼이 좀 스포죠? 스포 만빵입니다. 네, 네. 참고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좀 방해되실 것 같으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듣고 들으시면 더 좋을 거예요. 맞아요. 한 번 더 보시죠.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일반 여성복을 좀 갈아입고 입어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원더우먼이 굉장히 불편해하잖아요. 이걸 입고 어떻게 싸우냐, 막 이러면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을 넣음으로써 그래, 원더우먼은 저 옷을 입어야 돼. 그런 인식, 예, 그런 것들이 잘 심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여성 감독이었기 때문에 좀 잘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TV 시리즈 나왔을 때는 네. 원더우먼이 이렇게 성조기처럼 이렇게 그런 걸 입었고, 그리고 이렇게 네. 그 팬츠도 네. 약간 블라우스 약간 이렇게 바지긴 바지인데 약간 좀 약간 이렇게 불룩한 거 있어요. 네. 그런 형태로 좀 입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국주의를 좀 많이 이제 네. 그러면은, 네, 그리고 그때의 캐릭터는 좀 여성을 이제 지금 이런 전투적인 어떤 그런 주도적인 여성이 아니라 네. 순종적인 어떤 그런 걸 좀 많이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것이 그러니까 완전히 좀 새로운 원더우먼을 좀 창조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영화의 이제 시대 배경도 이게 여성하고 또 관련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이게 뭐죠? 원래 세계대전. 네. 2차 세계대전? 네. 예. 근데 원래는 1차였었다면서요? 아니죠. 반대죠. 반대인가? 2차인데 네. 이걸 1차로 바꿔버린 거죠. 네. 그게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아닌 1차 세계대전 여성의 그 참정권 문제가 가장 거기도 영화에 나오고 있는데, 네네, 맞아요. 여성의 권위가 이제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는 때였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이제 제작진들이 바꾼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성의 참정권을 획득하는 네. 그런 거, 그리고 여성의 어떤 그런 걸 부각함으로써 그때 이제 여성 인권 운동을 네. 더 부각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정치를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잘 아시겠지만 배경이 되고 있는 영국이 투표권, 여성 참정권이 시행이 된 게 1924년이에요. 24년.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 때는 이미 이제 여성 투표권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영화는 사실은 원더우먼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이나 이걸 표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네.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역사적인 순간 같은 경우에도 1918년이라고 하는 1차 세계대전 말미,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남성 주도로 모두 이렇게 이루어졌었고 대부분의 나라가 투표권이 없었어요. 네. 그죠? 네. 네. 그런 시대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무슨 멘트가 있었죠. 이렇게 투표권 이런 운동을 하려고 하냐 원더우먼한테.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군 이제 회의할 때, 네. 군 회의할 때 어디 여자가 들어오냐고, 어디 여성이 감히 여기 들어오냐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뭐 비서 형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 남성들을 깨부수는, 남성들은 이제 협상을 하고 이제 타협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네. 여성으로서 원더우먼이 아니 지금 우리가 전쟁에 이겨야지 말이야 막 이렇게 정확한 한 번 봐가지고 정확한 멘트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남자들은 네. 이 전쟁에 주저주저하고, 네. 그러니까 뭐 적진을 돌파도 못하고 네.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네. 이 원더우먼이 이제 그거를 전부 다 나서가지고 네.
이제 뚫고 나가는 거죠. 네, 뚫고 나가면서 남자들이 그때 이제 행동하는 네, 그런 모습을 이제 전체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런 게 이제 은연중에 다 잘 깔아놓은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실제 원더우먼의 원 창조자가 누구죠? 이게 원작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이렇게 이 캐릭터를 만들어낸 분. 네, 처음 DC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만들었죠? 만화가가 아니고 심리학자 윌리엄 박사라는 분이 1941년도 12월에 처음 이렇게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박사님인데 그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됐다고 해요. 교육으로 한 거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이분이 또 페미니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성 페미니스트. 그렇죠. 우리 박가드님처럼. 예. 그래요? 네네네. 박가드님. 이 윌리엄 박사의 부인도 페미니스트였었고요. 네. 부인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성 운동가. 여성 운동가들 이런 분들과의 어떤 뭐 교류도 이제 두루두루 이렇게 교류를 했었고, 그래서 그냥 남성들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좀 여성성이 드러나는, 뭐 여성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여성성이 좀 많이 드러나는 그런 세상을 꿈꿨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의 대표적인 여성 운동가라든지 이런 모델들의 장점들을 모아서 원더우먼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더우먼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네. 해방이 안 됐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1948년쯤 되어야 이제 여성 투표권이 생겼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런 가운데서도 벌써 이제 이쪽 지방에서는 이제 원더우먼에서 강력한 여성이 나오는 그런 어떤 캐릭터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래도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참정권이 이제 이렇게 얻게 된 과정이 네. 그 전쟁 때문에 네. 네,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 때문에 네. 참정권이 일찍. 참정권이. 그러니까 그때 1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네. 남자들이 이제 다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네네. 그 빈자리를 좀 여자들이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과정에서 여자들의 권리가 더 세지고, 그런 중에 이제 이렇게 영국에서 먼저 참정권이 부여되고, 그리고 미국, 사회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런, 아이러니하게도 긍정적인 여성 인권 신장을 볼 때는 그런 것도 있네요. 예. 그리고 하여튼 지금 같은 시대는 물론 아직도 좀 완전한 남녀 차별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네. TV를 틀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예. 여성 영화, 영화도 이런 게 나왔지만, 예능, 문화적인 거. 네.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또 여성 캐릭터들 예능이 또 어떤 때는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영화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도 보면, 대표적인 여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영화들이, 뭐가 있죠? 여성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요즘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악녀. 네. 악녀라는 영화가 있고. 네, 악녀, 김옥빈. 네네. 네, 김옥빈 씨. 옥자. 네, 보고 옥자 싶습니다. 같은 경우도 이제 여성이 굉장히 그쵸. 이렇게 진취적으로, 아직 못 봤지만, 그 네. 예고편이나 이런 이거 줄거리를 10대 보면. 소녀죠? 네네. 네. 액션도 하고 그러던데.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굉장히 얼마 강력합니다. 전까지만 해도 네. 이제 그 공각기동대 나왔을 때 이제 공각기동대 자체가 맞아요. 좀 원래 이제 일본에서 나왔던 건 다르다 해가지고 이제 얘기 있었지만은 그때 신문기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네. 그 우리나라에서 네. 여성 캐릭터 여자들이 주인공 되는 영화가 네. 다 이렇게 실패했다 네. 이런 얘기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예능에서 네. 여자들로 구성된 예능이 좀 이렇게 실패하는 것처럼 그런 게 언니스 있었다. 하나 남았나? 네, 어떤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어떤 여자들이 자기 어떤 그러니까 여자들이 성공하는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건 네. 다 남자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는 식의 이제 그런 영화가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여자들이 영화가 네. 아니면 어떤 사회에 여러 가지 그 인정을 못 받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일단은 좀 지나자마자 이게 나온 거죠. 일단은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여자, 남자 이런 걸 떠나서 시청률이 떨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예능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남자들은 그냥 골방에다 쑤셔놓고 카메라만 들이려도 불편해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성들은 갖춰야 될 것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촬영하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 좀 어렵게 진행되는 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여성 문화를
원하고 이게 새로운 콘텐츠로서 주목을 받는 건 확실한데 반면에 흥행에 관해서 또 이제 100%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추후 제작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이 두 개가 균형이 되면 사실은 네. 시청률이 높은 것 같아요. 남녀의 조화라고 할까? 가령 이제 뭐 윤식당 같은 경우도 여성의 식당이지만 거기에 또 남성 캐릭터도 잘 살고 맞아요. 여성도 잘 살고 이렇게 했을 때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잘 맞춰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다음에 여성 캐릭터가 나왔을 때 흥행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편견 관념 이런 맞아요. 것이 있기 때문에 여성 캐릭터의 투자가 사실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저도 그 영화 얘기를 하고 만들어지는 싶었어요. 순간부터. 네. 남성 캐릭터로 예능이나 영화가 나와서 망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네. 훨씬 많은데. 맞아요. 100개 중에 남녀로 가를 예. 필요가 없는데. 100개 중에 99개가 남자들 거고 그 중에 50개가 망하면 훨씬 더 많이 망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 나온 여성 캐릭터나 여성 영화들이 망한다 안 망한다를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치우쳐져 있는 시각인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뭐, 목소리를 네. 제대로 내시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영화 암살의 전지현 네. 캐릭터 같은 경우도 거의 독보적이었는데 그런 영화도 흥행에 한 1000만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결국 스토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스토리가 얼마나 잘 돼 있고 그 구성이 잘 돼 있고 영화가 재밌냐, 드라마가 재밌냐, 걸크러쉬를 이제 언니스 같은 그런 네. 것들이 얼마나 좀 재밌게 나왔냐 이런 네. 거에 따라서 좀 시청률이 가미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맞습니다. 이제 이게 참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도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남자처럼 힘만 강조할 수가 없어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에일리언 시리즈의 시고니 위버 같은 경우는 강한 여성상이지만 네. 1, 2, 3, 4 이렇게 나가면서 실제로 어린 아이도 이렇게 돌보면서 이렇게 또 전진하거든요. 뭐 이런 장면들. 이게 네. 되게 여성은 남자 캐릭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포용하면서 갈 수 있는 측면들도 있는데 이게 소화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여성 감독들이 하면 더 잘 뽑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걸 남성 감독 위주로 이렇게 뽑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여자를. 야, 또 이번에 처음에 나왔지만 여성 감독이 했기 네. 때문에 네. 더 여성에서 많이 뽑아낼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그리고 요즘은 또 힘센 여자 시리즈가 또 나와서 맞아요. 뭐죠? 도봉구에서 활동하던 도봉순. 네. 네. 최근에 드라마 그거 진짜 네. 신선하대 액션이 손가락으로 휙휙 날리고 막. 네, 그게 뭐랄까 캐스팅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 여자 배우가 굉장히 가녀리고 작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힘이 나온다는 설정을 굉장히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원더우먼이 이제 필두로 해서 배트맨이 그걸 알고 이런 영웅들을 모으는 게 이제 이름이 저스티스 리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마블 시리즈에서 그 어벤져스하고 이제 같은 개념인데 근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정확히 정의당이 되더라고요. 정의당. 네. 네. 신분리가 생각나네요. 네, 신분리. 네. 그래서 심상정 며칠 전에 SBS 스페셜 다큐 보니까 정말 참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그렇고 뭐 이웃들한테도 하는 것도 그렇고 따뜻한 그런 이미지 네. 그리고 뭐 실제 토론에서 뭐 토론 왕이었잖아요. 뭐 토론의 여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정치인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많이 네. 또 이렇게 기용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네. 여성 어떻게 될지는 인재들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미라 영화에도 이제 강력한 악역이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김옥빈 주연의 악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걸크러쉬들이 이제 잔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쭉 지속돼 나갔으면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원더우먼의 이제 서론을 한번 깔아봤고요. 야, 이제 본론은 이제 들어갈 차례입니다. 네. 원더우먼 이제 줄거리를 한번 쭉 얘기해 보면, 이게 물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제 뭐 밑바탕을 둔 것 같은데, 아마존이라는 여자들만 사는 여자 왕국? 예. 그런, 데미스키라. 예. 여전사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섬에, 네. 물론 이제 이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제우스가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이게 뭐 만들어 놓은 네. 그런 특별한 공간인데, 여기 이제 남자 한 명이 어떻게 1차 세계대전 이제 비행기 하나 가지고 떡 떨어져요. 네, 그를 맞아요. 통해서 세상이 전쟁 중이라는 걸 알고 이제 여기서 자란 원더우먼
다이애나죠, 다이애나. 원래 다이애나. 이름이 다이애나죠? 네. 다이애나가 이제 세상을 나가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이애나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갈까요? 이름이 되게 낯익어요. 네. 다이애나. 다이애나 하면은 생각나는 다이애나가 있죠. 네. V 아세요? V. 맞다. V라는 진짜 옛날에 엄청난 시청률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TV 드라마. 네. 거기 보면 제일 기억나는 거. 네. 쥐를 이렇게 산채로 산 쥐를 이렇게 삼키는 장면. 그때가 아마 제가 초등학교생이었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거. 그래요. 뭐 V 보면 시청률이 엄청났었어요. 파충류 외계인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 껍데기를 뒤집어 써갖고 사람처럼 우리도 똑같다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이제 다 이렇게 먹이로 생각하고 온 거지. 그 이제 안 보이는 데서 쥐를 이렇게 이게 진짜 충격적인데. 그게 다이애나예요. 네. 다이애나가. 쥐 먹는 다이애나. 예. 전 다이애나 왕비를 생각했는데 쥐 먹는 다이애나가 나왔군요. 네. 네, 어쨌든. 근데 이 다이애나에 대해서는 좀 이게 신화에서 이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죠. 네, 이게 다이애나는 이제 원래 디아나 또는 다이아나 이렇게 원래는 디아나라고 그래요. 디아나인데 올림포스의 12신 중 하나.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제우스에 바로 미치니까. 그러니까 12신 중에 하나다. 네, 12신 중에 진짜 하나로 좀. 그러니까 뭐 이따가도 알아보겠지만 아레스라고 이제 전쟁의 신이 나오잖아요. 네. 나중에 마스. 근데 그 아레스도 12신 중에 이제 하나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이아나는 원래 네. 이제 사냥의 여신, 달의 여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는 수호신, 뭐 여신의 어머니신, 모든 여신의 어머니신,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어마어마한 여신. 신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신이 하여튼 이렇게 모든 어머니신으로서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 처녀들의 수호자, 뭐 출산과 토지, 비옥함을 주장한 처녀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다이아나 신을 그래서 예전에는 그 농경사였기 때문에 이 신을 상당히 숭배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커다랗게 여신을 모시는 문화가 있었죠. 그렇죠. 아주 커다랗게 그 신전을 세우고서 모셨었는데 그게 이제 특별하게 했던 곳이 이제 에베소가 나오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인데 에베소 공예라고 이제 나는 애를 뱄소. 네, 이게 에베소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나중에 바울이 거기를 다산을 찾아가거든요. 주관했대요. 네, 그래서 이 에베소를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이아나를 하도 많이 믿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모서 이렇게 믿지 말아라. 하도 그 정도예요? 네, 믿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부터 한 400년 지나서 그럼 어떻게 했냐? 전략을 썼겠지. 네, 전략을 쓴 거죠. 그래서 다이아나 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에베소 공회라는 걸 여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예수님의 신성, 우리 말하는 필요케를 이때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면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은 이 다이아나 이 신을 갖다가 성모 마리아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넘어가. 근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제가 조사를 다 한 거예요. 이거는 다. 이거를 지금 영화로 따져보면은 원더우먼 신앙에서 나중에 성모 마리아로 바뀌는 거예요. 종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 4세기, 5세기부터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는데 그 전까지 있던 어떤 그런 중동의 신들, 이집트의 뭐 이시스 신, 시리아 아스타르테 신, 뭐 모든 신들이 다 성모 마리아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전략을 쓴 거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그러니까 모든 아까 얘기했던 그 유대 민족의 어머니 혈통이면 다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여자신은 다 성모 마리아로 이제 바꾸면서 마리아 신앙을 이렇게 하게 만든 정착시켰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제 어렸을 때 잘 모르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 뭐 아이스크림 준다고 하고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교회 나오래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초코파이 주면서 예수 믿으래요. 그렇구나 했는데 성당이 또 옆에 있더라고. 성당 갔더니 예수님보다 이렇게 마리아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그럼 뭐지? 그랬더니 이제 이쪽에서는 뭐라냐면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한테 하는 건 이단이래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이쪽에 또 묻더니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뭐야 이게 좀 같은 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이제 헷갈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거 가지고서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계통하고 천주 계통이 사실 서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모 마리아 신앙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마 우상숭배로 보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천주교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예수님을 네. 마리아가 낳았잖아요. 그럼 네.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낳은 그러니까 원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죄 자체가 무원죄. 무원죄가 되고 그리고 구원의 어떤 그런 이제 은사를 베풀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네. 죄가 있으면 네. 예수님도 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구세주를 낳았기 때문에 네. 인류 구제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중재를 하는 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예수님만이 중부자가 돼가지고 구원을 해줘야 되는데 기독교 쪽에서는 근데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믿어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이애나 신이 네. 그렇게 큰지는 몰랐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런 게 이제 바뀌는 어떤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이제 왜곡되는 네. 뭐 이런 것도 어떤 뭐 종교 문화가 이렇게 그것도 이제 승자의 논리 뭐 이런 게 돼가고 있는 것 같은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영화로 보면 다이아나가 있고 다이아나 어머니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는 다이아나 어머니가 성모 마리아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흙으로 빚어서 제우스와의 어떤 합궁이 아니라 흙으로 빚어서 이게 처음에 이렇게 만든다라는. 제우스가 숨을 불어넣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서사 구조를 처음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히폴리타라고 하는데 그 여왕인데 원래 아마존의 여왕이었었고 네. 그 아마존의 여왕인데 이분이 이제 제우스와 그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원더우먼이 나왔잖아요. 네. 다이아나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 서사 구조를 바꿔버렸잖아요. 나중에 네, 그렇죠. 나중에 바꿔서 네. 제우스와 실제로 사랑을 나눠서 네. 사랑을 나눠서 나온 것이 이제 원더우먼으로 이제는 좀 뭐 바뀌었지만 이야기 진짜 신인 거죠. 이게 스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너 어디서 네. 났어 그러면은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런 어떤 상징성으로 너를 빚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네. 나중에 이 원더우먼이 그 아레스를 만나는 과정에서 알게 되죠. 자신의 정체성을. 네. 그래가지고 자신이 너 제우스의 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신이다. 이거를 알게 되는 게. 근데 신으로 이렇게 어쨌든 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옛날 원더우먼 볼 때 네. 신이 아니고 이제 여전사 부족 중에 가장 예. 뛰어난 뭐 이런 걸로만 생각했었는데 신이더라고 결국은. 그 DC에서 여러 번 세계관을 교정하는 과정 중에서 원더우먼도 계속 바뀌어 왔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제우스 딸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럼 제우스 딸과 그리고 아레스는 제우스 아들 아니에요? 동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에서는. 제우스 아들이죠, 아들. 네, 제우스 아들이에요. 원래는. 네. 형제요? 영화에서는 아들로 헬라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 아들이잖아요. 12신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 그거 신화로 보면은 12신 중에 2신이 싸운 거예요. 그렇죠. 2신이 싸우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상의 설정으로 보면 그 제우스의 아들과 딸이 또 싸우는. 조금 그러긴 하네요. 네. 여러 가지 아주 약간 혼재돼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제우스도 원래는 동양 문화에 그 전쟁의 신인 치우천왕이 서양으로 건너가서 네. 그게 아마 찌우 하면서 이제 제우스로 변한 게 아니라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번개를 쓰게 되는 것도 비슷하게 연결되는 것 같고. 근데 여기 보면 원더우먼이 섬에 나오고 나서 내가 누구다 이게 나의 신원을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나는 어디에 뭐다? 뭐 얘기하잖아요. 데미스키라 왕국의 공주 다이애나다. 좀 멋있게 한 번만 더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좀 멋있게 한 번만 해줘. 걸크러시하게 한 번만 해주세요. 나는 나는 I am 레전드. 죄송합니다. 예, 그거 좀 얘기해 주시죠, 박가드님. 네? 뭘요? 박사님 이게 모아나랑 아니 비교해가지고 그건 너무나 잘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딱 보면은 이제 모아나 영화도 봤잖아요. 네. 우리가 또 이제 우리 팟캐스트도 앞쪽에 보시면은 모아나가 있는데요. 이 모아나에서도 보면은 그 여주인공이 네. 이제 10대죠. 네. 10대 소년대 밖으로 나갑니다. 섬에서 길러지다가 세상을 구하기 그렇죠. 위해. 세상을 구하기 똑같아요, 위해서 구조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것이 너무 사실은 유사한 구조다. 네. 정말 유사한 구조다. 이런 그리고 생각이 나가서 마우이를 만나서 하는 말이 네. 나는 모투누이의 모아나다. 모아나다.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꼭 밝히는 게 이게 뭐가 있나 봐. 나는 모투누이의 모아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난 아마존 데미스키라 왕국의 다이애나다. 네. 데미스키 다이아나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대꾸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모투누이의 모아나, 모와 모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D와 D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참 그게 어떻게 맞춘 보면 건가? 모와 모, 디와 디. 뭔가 라임 같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드는 게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것도 있는 게 어떤 그 네. 사람이 어떤 정신 성숙 단계를 사실은 그쵸. 많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라푼젤이라는 영화도 이제 네. 그런 과정인데 이제 라푼젤 성에서 갇혀 있잖아요. 그러다가 네. 이제 섬이네. 예, 그 성을 탈출하는데 그 네. 계모가 이제 계속 못 네네네. 가게 네. 그렇죠. 세상 어둡고 힘들고 그런 얘기 하는데 나가서 도전하고 그러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 과정인데 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정신이 이제 매여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매여 있다가 네. 이 차원 상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네. 그 껍질을 깨고 벗고서 나온 어떤 그 어. 시작점이 있는데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다시 이제 그 세상 속에서 아니면 자기 정신 속에서 이제 그 고통을 겪고 여러 가지 일을 겪은 상태에서 네. 이제 자기를 찾는 거야. 이제 그 자기 어떤 신원, 아이덴티티를 찾게 되는 과정이 사실 전체적으로 영웅 영화에서는 네. 이게 다 영국 영화? 영웅 영화. 영웅 영화에서는 다 이게 깔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각성이에요, 각성. 내가 누구다. 라는 그렇죠. 걸 이제 깨닫는, 나의 뿌리를 깨닫고, 네. 나라는 존재가 누구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역사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예. 동양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공자잖아요, 공자가 이제 50살에 지천명. 그때서야 사실은 1000명을 알았다는 거는 자기가 뭐인가를 알게 되는 그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에서 특히나 이제 말씀하셨던 영웅 영화에서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 네. 그게 확고하지 않으면 영웅이 네.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철학도 없고, 그냥 네. 방탕하게 사는 거지.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이제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되게 이제 이 영화를 전체 보면서 다른 영웅에 비해서 좀 이 원더우먼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무기가 많아요. 무기. 뭐 이렇게 차고 많이 나와. 이게 뭐 슈퍼맨은요, 무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상가 반스를 갖다 바지 위에 입으면 나와. 바지 위에 상가 웃기다. 반스만 입으면 힘이 딱 솟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 좀 너무 심한가? 슈퍼맨은 좀 벗죠. 벗나? 안경도 벗고 벗는구나. 이제 다 내려놓고 슈퍼맨이 되는데. 근데 원더우먼은 갖춰야 돼. 그렇죠. 물론, 풀착장을.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게 뒤에 얘기할 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DC 원래 저기를 찾아보니까요. 네. 원더우먼이 팔찌 얘기를 뒤에 하겠지만 팔찌를 갖추어서 그걸 무기로 쓰죠. 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이 팔찌가요, 원더우먼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거를 봉인하는 거예요. 너무 강해서 이게 어느 날에 나중에 이걸 벗으면 너무 강해져서 조절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이제 그런 것도 나와요. 예, 그래서 한번 무기들을 좀 살펴볼게요. 뭐가 나왔죠? 일단 진실의 올가미가 있었습니다. 밧줄 같이 생긴 금 올가미였는데요. 이건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올가미. 네, 그러니까 둘러서 이제 질문을 하면 진실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거짓말 탐지기? 약간 그런 거죠. 진실만을 불게하는. 이런 뭐 전쟁에서는 뭐 영화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채찍이죠, 채찍.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이게 변태스러운 느낌으로 가버리고. 아니, 그걸 탁 쳐가지고 이렇게 다 쓰러지잖아요. 예, 남자들 그 전쟁에서 다 쓰러집니다. 예. 남자들로 왜 얘기를 하는 거지? 전쟁에 다 남자만 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만드네.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무한도전을 봤는데 네. 거기 보면 양심 그런 거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이제 뭐 뒤에 그림 잡는 거 진실을 얘기하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그 영화의 그 창시자라고 할 거예요. 아까 그 박사님이 거짓말 탐지기를 만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진실 문제에 관해서 예, 이게 올가미만 딱 하면은 진실만을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소재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 진실의 올가미가 저는 굉장히 전에 이제 만화 시리즈를 볼 때도 저거 재밌다. 그리고 이제 진실의 올가미에는요, 뭐 최강의 적도 걸려도요, 이렇게 웬만하면 잡혀 있어요. 쉽게 못 빠져나와요. 이게 진짜 막강한 무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틀렛,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팔에 차고 있는 게 건틀렛이라고. 팔토시? 예, 원래 갑옷에 손 가리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과거 서양에서 이렇게 갑옷 할 때는 항상 건틀렛이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찼다.
이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강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막는 역할도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강해 보였어요. 영화에서는. 이번 영화에서는 이걸 탁 차니까 총알만 막는 게 아니라 뭐 강렬하게 확 나가잖아요. 뭐 방어를 해주는 것 같은. 펄스 같은 펄스 쫙 뭐가 나가. 실제 연출상으로는 아테나와 제우스의 방패 이지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지스가 이게 이지스 함이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왔었잖아요. 항공모함하고 해가지고 신의 방패라고 하는 이지스 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은 실제로는 미사일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게 레이더예요, 레이더. 레이더가 엄청나게 정교하게 돼 있어서 레이더가 그 이지스 함에 그게 있으면서 수천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감시하고 뭐 수백 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차원으로 해서 항공모함을 이제 방어하는 거죠. 그렇죠. 이 방패가 원래 제우스의 방패잖아요. 제우스의 방패를 이지스라고 하는데 그게 요즘 말씀하신 대로 이지스 함에도 이렇게 쓰고 있고 이 대장장이신 헤파이토스가 제작을 하고 그 중앙에는 고르곤이라고 하는 메두사의 머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보면 돌이 되나? 보통 방패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방패는 뭐가 있냐면 조선 시대에는 대부분 도깨비가 거의 이제 딱 그려져 있어요. 도깨비. 뭔가 이렇게 우리 뭐 거북선에도 보면 앞쪽에 이렇게 도깨비를 이렇게 그려놓고 해가지고. 원래 도깨비의 원조가 있잖아요. 네네. 도깨비 원조 치우쳐나?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좀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셔야죠. 왜요? 아까 굉장히 쉽게 얘기했잖아요. 제우스는 치우라고. 아니죠. 저는 이렇게 과정을 얘기했어요. 제우스 뭐 찌우 이렇게 이런 그 학자가 실제 있으니까. 찌우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껴맞힌 걸로 생각하죠.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학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원더우먼도 방패가 있는데 그 방패가 이렇게 약간 태양 무늬로 나왔더라고요. 태양이에요? 네, 좀 그런 태양을 비슷한 무늬로 그려져 있는데 아까 박씨님이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 만화에는 도깨비 같은 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DC1 코믹스 만화에. 그렇죠. 그러니까 도깨비와 같은 그런 어떤 좀 문양을 그려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방패가 그런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이건 그러니까 신의 방패인데 그 신은 전쟁의 신인 얼굴을 그린 도깨비 형상의. 그러니까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이제 충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치고 나갈 때도 실제 이제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앞에 왔는데 뭐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에 도깨비가 있거든요. 무서워서 다. 물론 실제로 이제 배도 깨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우스의 방패도 메두사라고 했잖아요. 뱀, 뭐 용이라든지 아니면 도깨비라든지 이런 거를 방패는 그림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섭게 하는 역할도 있고, 그거 자체가 어떤 그 기운을 가지게 되는 그런 방패가 아닌가 생각해요. 뱀, 용 얘기하니까 이제 칼 그때 이 원더우먼의 검도 생각이 나나요? 거기도 용 같은 게 돌돌 달려 있죠. 갓킬러라고 하죠. 실제 갓킬러는 아니었지만. 근데 원작에는 갓킬러죠. 그래요? 아주 큰 이 스포일러가 되었어요. 갓킬러 이 검이었는데 그게 검이 뭐 나중에는 그렇게 됐죠. 네, 그건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영화를 보다가 0.5초예요. 0.5초 지나가는데 깜짝 놀란 장면이 갓킬러를 이렇게 꺼내서 잡는 장면에 이렇게 손잡이 부분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니 글씨가 쭉 써있긴 해요. 가운데 이렇게 쭉 넣어있는데 손잡이 부분에는 이렇게 근데 제가 저만 본 게 제가 착각했나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한자가 써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다. 근데 한자가 확실한 것 같다. 또는 어떤 사람은 대자가 써 있는 것 같다. 글자가 세 글자다. 저는 태자로 조금 봤어요. 태자 아닌가? 클태자. 근데 대자로도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예고편 설명하는 부분 어떤 사람이 올린 거 보니까 대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어느 나라 글자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글자인데 그거는 한자처럼 돼 있어요. 각골 문자 아니에요? 아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CG를 만든 회사가 동양 회사일 수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엄청난 지금 스포를 하긴 했잖아요. 우리 파헤나는 그래서 이 갓킬러가 약간의 좀 이렇게 조금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자로 돼 있는 거는 아마도 중국산이기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아니고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어요. 실제. 재밌다. 그래서 어쨌든 원자 단위의 대상도 잘라버리는 검이다. 위대한 검이다. 제우스가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무기가 있던가요? 원래 이제 제가 옛날에 그 참 어렴풋이 기억하는 거는
투명 우주선을 타고 네, 맞아요. 인비저블. 예. 저는 그래서 원래 외계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요.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그 투명 우주선을 타고 네. 날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무기는 아니지만 가장 원더우먼을 상징하는 그 머리띠. 원래 그것도 무기랍니다. 이거 그건... 던지면은 원래 이렇게 부메랑이 되는. 진짜요? 원래는 이번 영화에는 쓰지를 않았대요. 네. 네. 다음에 쓰나요? 다음번에 보여주는 거죠. 기대됩니다. 확실해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 이 머리띠. 네. 확실해요? 머리띠 누구였죠? 그분에게서 이렇게 물려받은 건데. 이모. 안티오페. 네. 이모인 안티오페에게서 물려받은 이. 네. 굉장히 멋있어요. 이 영화에서 원더우먼이 머리띠를 이렇게 머리를 착 풀면서 머리띠를 딱 쓰는 장면이 있잖아요. 뒤돌았다가 탁 도는 장면. 딱 나갈 때.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베스트 한 컷으로 뽑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진짜요? 그런 것이 사실은 모아나하고 또 비슷해요. 네? 모아나에도 보면은 상투? 머리를 한번 이렇게 딱 묶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각성하고 의지의 상징. 이제 여전사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어떤 과정이 머리를 묶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머리를 가다듬는 이걸 딱 쓰는 그 장면이겠죠. 똑같은 장면. 제가 이제 가끔 박신님이 어리버리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요런 거 얘기할 때 되게 멋있어요. 요런 거 얘기할 때, 이게 격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박신님을. 그리고 여기 그 십자가가 있어요. 네, 괜히 태양으로 봤는데. 네, 태양. 네, 무기는 뭐 요 정도 볼까요? 네. 저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족에 대해서. 여성 부족. 예, 그러네요. 네. 이 아마존이라는. 네,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이제 역사 속에도 실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들만 사는 여성들의 나라? 여자 왕국? 뭐,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뭐, 제주도에 있었다는 게 이제 옛날 역사 스페셜에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었고요. 진짜요? 그리고 뭐 또 여러 군데 있었죠? 지금도 있죠. 지금도 이제 티베트에 이제 원래 이제 중국에서는 동여국이라 해가지고 여인국을 말했는데 아마 티베트에 있는 게 그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게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여자가 집안의 가장이고 그리고 남자들은 그냥 이제 집에서 같이 일하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안 가요. 그냥 뭐 거기 태어났으면 거기서 여자 밑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결혼을 뭐 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낳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밤에 몰래 와요. 밤에 2층에 살고 있으면 거기를 사다리 놓고 타고 올라와서 동침을 하고 그리고 가는데 근데 이걸 주혼이라고 해요. 주혼이라고 그때 제가 얘기 들었는데 범죄는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은 뭐 기본적으로 한 5명 정도 이렇게 남자들 애인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가 누구 애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면 그냥 여자가 키우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자유 이렇게 그 성 뭐 그런 게 있나 보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윈난성 쪽에도 그런 곳이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아직 남아 있다 많이 하더라고요. 좀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건 대릴 사위도 아니고 하여튼간 이제 목의 중심인 뭐 그런 어떤 느낌이 있네요. 근데 일본에도 뭐 약간의 그런 게 있대요. 거기도 이제 아까 좀 얘기했던 대릴 사위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릴 사위제 옛날에 있었어도 성을 안 바꾸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여자 성으로 이렇게 호주가 바꾸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좀 남아 있다는 이제 그게 좀 아까 자료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이제 신선하네요. 그러니까 남자가 시집을 장가를 어떻게 해야 돼? 장가를 갔죠. 가면 가는 거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시집을 간다고 그러죠. 옛날 장가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원래 장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그리고 몇 년 살아요. 몇 년 살다가 오는데 근데 그 신사임당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남편이 그 신사임당 거기서 살잖아요. 그런 구조죠. 그런 게 이제 대사회전인데 그게 많이 바뀌었죠. 지금. 그렇군요. 실제 이런 모계 사회 여자 중심의 문화가 과거에부터 고대부터 있어 왔죠. 아,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이애나 신앙이 그 지모신 뭐 가이아 이런 거랑 같은 건가요? 같다고 봐야 되는 건가? 예, 뭐 사실 같다고 봐야죠. 예, 지모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대지의 신을 말하는 거, 어머니 신을 말하는데 가이아 신도
이게 모든 신들의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만 제우스 전에 뭐 크로노스가 있고 뭐 네. 우라노스가 있는데 그 신들을 낳은 어머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들을 다 낳은 거네. 그렇죠. 모든 신들의 어머니가 이제 여신이 되는 거죠. 그건 꼼짝 못하는 거지 뭐. 엄마한테 뭐 어떻게 할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아마존을 이제 복수형을 아마조네스라고 하는데 네. 이제 이 여인들이 실제 이제 그 흑해 원래 리비아에 이제 살았었고 네. 나중에 흑해로 가는데 그 지금 흑해를 원래 이제 아마존의 바다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고. 아, 이게 저쪽 네. 남미 아마존 그런 거 이전에 네, 그러니까 아마존이 있었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보니까 그 아마존이 여기서 이제 그 평화를 지키는 어떤 네. 그런 부족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는 이제 가장 강력한 모든 남자들이 이기는 그런 전쟁에 탁월한 이제 여자들 남자를 부족이에요. 이기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신하들이 이 남신들이 가가지고 이 아마존 여자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쪽으로 신하가 변경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뭐냐면은 강하니까 그런가 보다. 예,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그런 모계에서 부계로 바뀌는 과정을 그러니까 그 남신이 여신을 이렇게 죽이거나 아니면 여자를 죽이는 그런 걸 묘사를 하고 아니면 이제 강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묘사를 한다고 그래요. 신화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족속을 네. 그 뭐 15세기 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탐험을 하는데 네. 그때 그 스페인인가 뭐 하여튼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마존으로 갔는데 똑같은 여성 부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방패를 그렇죠. 그 걔들이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뭐 신화에 있는 그런 네. 여성 부족을 하는 그런 똑같은 의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가서 아마존을 보고서 그 여자들 보고서 여기 아마존 부족이다. 아마존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원래 아마존 네.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흑해 연안에 이 데미스키라라고 하는 것이 흑해 연안에 터키에 있는 섬이에요. 아, 실제? 네, 실제 있는 섬을 이제 데미스키라라는 섬이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름을 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거기에 그럼 흑해 연안에 그 섬에 있어요. 사람도 살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이 사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근데 못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여자의 네. 이름이 다이애나면 예. 언더우먼이 나오는 거죠? 데미스키라는 게 그 뜻 자체가 이제 정의의 여인이다. 오, 정의 여인이다, 그게 이런 다 이어지네요. 네,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재밌네요. 데스티니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렇군요. 저스티스 리그하고 또 이렇게 정의다. 관련이 있겠네요. 신분리. 그런 거 잘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의 그 환단고기 기록과 실제 중국에서 이제 발견되는 유물하고도 이제 일치시켜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어떤 신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그 유물로서 이제 등장을 하는 뭐 이 홍산문화 지역에서 발견된 그 여신상도 있잖아요. 그죠? 예, 여신묘가 있고 이제 거기서 여신 두 상이 발견돼서 두 상. 예, 그래서 거기 여신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여신상을 사람하고 똑같은 크기의 그 세 분을 모셔놓았다고 그러는데 네. 거기서 이제 얼굴이 발견되고 이 팔 부분이 발견되고 해가지고 여신묘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흑토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거기 말고도 동산치에서도 여신상이 발견이 됐어요. 네. 중국에서는 이게 이제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신상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여신상이 왜 우린 없냐 했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니까 이거를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한 거죠. 우리도 여신상이 있고 하다라는 걸 했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중국 문화 양식이 아니고 이게 전부 이제 동이족 문화 양식으로. 그래서 밝혀져서 이제 더 공개를 안 하고 감추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지모신 사상을 알 수 있는 용어가 뭐냐면 네. 그 천자라는 거거든요. 동이족을 갖다 천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 후한 시대 그 독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천자라고 하는 것은 동이족이 쓰는 호칭이다. 뭐 이적지 소칭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동이족이 쓰는 호칭이고 뭐라고 돼 있냐면은 부천모지하여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땅을 어머니로 이렇게 동시에 받드는, 그러니까 천지 부모가 되니까 천지 부모의 아들이 나오니까 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을 아버지로 받들고 땅을 어머니로 모시는 사상이 있어야 천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동시에 받드는 사상이 바로 이 동이족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고, 그 동시로 받들던 어떤 여신이 우화량에서
우아량 여신상에서 나오지 않았나. 아까 세 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7명 아닌가요? 7신이 있죠? 그렇습니까? 7신이 나왔는데 그게 세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사람 크기로 나오고 그보다 2배, 3배. 굉장히 이렇게. 큰 신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인이죠, 거인. 그런 거인 여신이 이렇게 여신이 1배, 2배, 3배 크기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근데 하여튼 저는 사진에서 그거 여신묘를 보고 네. 그 위에서 본 형상이요. 네. 그 지금 7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위에서 본 형상이 파한 모양이 지금의 한자로 숫자 7 모양으로 또 이렇게 파져 있는 모양도 그것도 그렇죠. 그걸 아까 토라고 북두칠성인가? 말씀하셨는데 한쪽으로 파져 있는 거 보면 또 네. 7칠자 비슷한 또 보여지고. 그런 그래서 이런 게 그 여신 문화가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굉장히 네네. 놀라운데 네. 우리 민족의 역사에 보면은 또 이제 이 여왕이 또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 배달국이 그 건설될 때 네. 실제로 이렇게 환국에서 온 백성과 거기에 이제 토착해서 살고 있는 웅족과 호족이 또 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곰과 호랑이를 뭐 신화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족속이 이제 존재했는데 이 토템으로 배달국에 하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한국에서 온 이 백성의 네. 그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문화 양식이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네네. 우리도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수행을 통해서 21일 수행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 이제 통과 의례를 거쳤는데 네. 이게 호랑이를 받들던 호족은 통과하지 못하고 이제 곰을 받들던 이 그 웅족이죠, 웅족. 네. 웅족은 이렇게 통과를 하게 돼서 실제 이제 이 배달국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화를 하게 됐다. 그런데 이 웅족의 그 왕이 그러니까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었죠. 여왕이었다. 네. 맞죠? 그 이제 그때를 이제 뭐라 그러죠? 환웅천왕이라고 한다면 네. 천왕이 어떻게 보면 지금 황제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그때 웅씨 황후다. 뭐 그 정도까지 웅씨 여왕이다, 웅씨 황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비롯돼서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아량의 그런 여신, 웅씨녀, 네.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예, 지모신 신앙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모신 신앙이 실제로 이제 그냥 신화가 아니라 이런 유물을 통해서 실제 존재했던 신앙으로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네. 여신에 대한 신앙이 초기엔 다 있었죠.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도 사실은 이제 아테네 신을 모시는 그런 네. 곳이었고, 이제 이런 게 나중에 남신들, 그러니까 남성의 어떤 그런 그 네. 부계 사회로 바뀌면서 네. 이제 그것이 무너지는, 파괴당하는 그런 걸로 가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여신, 여자 네. 하나님이죠. 여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네. 그 파괴가 되면서 네. 여자들에 대한 차별이 결국은 네. 되는 거고, 그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지는 거죠. 아직도 여신들을 그 복권을 못 시켜놓은 상황이죠. 네. 예. 이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이 증산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열리는 세상이 이제 음도 세상 그리고 이제 이런 정신 문화에 물론 이제 물질 문화와 이제 병합해서 이렇게 가게 되지만 네. 그런 걸 열려면 그 남자들이 이거를 결국은 열 수는 없다. 남자들이 열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남성 문화, 양의 문화로는 이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음도 문화가 와서 더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이게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 복잡 다단한 이런 세상을 열려면 그런 문화가 들어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게 몸으로 더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지난 역사로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이런 여신 문화와 이제 웅녀도 있지만 예. 보면은 또 이제 박혁거세의 어머니 네. 뭐도 있고요. 또 누가 있죠? 박혁거세 어머니는 선도신녀 파소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걸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으로 더 올라가면은 여화씨가 이제 태호복기 씨의 여동생인데 이제 같이 이복 여동생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같이 결혼했는데 그 여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화도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보면 태호복기 씨께서 이제 시액 8개를 하시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화 씨도 이제 만만치 않은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진흙으로 사람 모양을 해가지고 이제 네.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
뭐 이게 사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영화하고도 이제 또 연결이 또 희한하게 또 되고 물론 이제 성경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또 재밌게 또 이제 이렇게 네.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진흙이라고 하는 거가 네. 어떤 형체잖아요. 형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형체 우리 이제 그러니까 그 뭐죠? 천생 모육. 그러니까 천생 지성.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어떤 형체를 만드는 거는 어머니의 그 네. 역할이 된다면은 그 양적인 어떤 그 그렇죠. 숨, 영혼 네. 이런 거는 그 아버지로서의 양의 어떤 그런 하늘적인 그런 네. 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 제우스는 하늘적인 이제 그런 네. 거고 이제 그 여자는 이제 땅적인 걸로 해서 여자가 이제 네. 만들면은 제우스가 숨을 불어넣는 이 구조로 되는데 여호와 씨는 그게 아니었죠. 여호와 씨는 혼자 다 했죠. 혼자 예, 숨도 불어넣고 숨이라는 게 이제 퓨누마라 해가지고 네. 그게 영혼을 뜻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혼을 불어넣고 형체도 만들고 혼자 다 하셨죠. 하여튼 뭐 좀 그렇게 재밌는 걸 요소로 한번 지나가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고구려와 백제의 그 창건, 네 이제 실제 이제 직접적인 실제 역할을 했던 존재가 있죠. 네. 예. 소선호 말씀하시는 건가? 예. 박가두님. 예. 네. 소선호 있습니다. 잠깐 넋을 놓고 계시길래. 네네네. 괜히 한번 불러봤어요. 불러보신 거예요? 네. 그 소선호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많이 소외된 그런 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사를 보면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의 그 조선 상고사를 보면 소선호라는 인물을 네. 그 고구려와 백제를 창건한 네. 두 나라를 건국한 건국의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국조라 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몽 그 자기 남편과 함께 고구려를 건국을 했고 네. 그다음에 자신의 자식 온조하고 비류를 데리고 네. 다시 재차 건국을 합니다. 건국을 네. 해서 이제 백제를 만들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으면 백제 네. 국조라고 하면 누구로 얘기를 하죠? 온조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온조로 얘기를 하는데 서선어가 그렇게 이제 좀 사라지는 과정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삼국사기에 보면 서선노 할 때 노도 보면 네. 노의 노자를 쓰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네. 이제 흉노라든지 네. 노의 노자를 쓰잖아요. 네. 왜 그렇게 쓰냐면 중국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격화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이 서선어 동이족도 동쪽에 오랑캐인데 서선어도 보면은 이름에 뭐 서쪽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이제 서쪽이면 뭐 중원 쪽이거든요. 네. 중국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처음에 거기에 이제 나라를 세워요. 소선호 왕국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주몽에게 허락을 받으면서 어하라라고 하는 네. 이름을 책봉을 또 이제 이름을 네. 또 주몽에서 받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중원 쪽에서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 존재였기 때문에 서서노 할 때 노자를 노의 노자를 쓴 거 아닌가. 환단고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의 노자가 아니에요. 그걸 바꿔서 대국 노자. 큰 활, 어떻게 보면 활을 쓰는 여인이 있거든요. 그 대국노자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 이제 게임 캐릭터가 나와요. 여자 게임 캐릭터인데 큰 활을 갖다가 이렇게 땡기고 있는 모습이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모습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자체의 기록을 많이 잃어버리고 불태워진 게 참 한스러운 게 많이 있는 것 같으네요. 네.